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첫인상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뭐 일단은 IBK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업은행이 조금 더 친숙했던 게 우리 계좌번호는 좀 길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기업은행 계좌는 다 핸드폰 번호로 연동을 할 수 있었던 게 좀 그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 보낼 때도 그렇고 제가 돈 받기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좋았는데 우리 정수 학생은 어땠나요? 네. 학교가 은행이 뭐 우리 은행? 저는 학교는 신한은행이지만 아. 네, 우리은행은 약간 그 우리라는 이름에서 오는 부드러움이나 뭐 대표성, 동질감 이런 게 좀 네. 느껴지고 IBK 기업은행은 딱 기업이 있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네요. 아, 그렇군요. 자, 기대되는 상국이요. IBK가 손혜 선생님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손혜 선생님으로 많이 돈 벌었다기보다. 벌었고 네네. 친근한 이미지, 그거 아, 사실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결과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후 정기예금이 1년에 2.2%의 우리 높네요. 이자를 줍니다. 예, 그리고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IBK 이끌림 통장이 이제 1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한데 2.3%. 높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높습니다. 2.5%. 예,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4.9%까지 갑니다. 그리고 저 아는 이제 도박은행 같은 경우는 10%까지 그렇지. 선이자를 떼고 주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도박은 안 좋습니다.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선이자 10%를 떼고 줍니다. 그 인간들이. 절대 안 이것들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아, 예, 예. 100만 원을 빌리면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을 줍니다. 하세요. 이 인간들이 진짜 얼마나 처먹으려고. 아, 예. 아, 참으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위험한 것이란 거. 2.2%라도 천천히 먹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계 현황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은행, 네. 제1금융권을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네. 대부분 업계는 지금 금융 지주회사가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업계 1등이 신한금융그룹입니다. 네. 여기가 작년 당기 순이익이 한 2조 4천억 정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이제 KB금융그룹. 여기가 이제 이익이 1조 한 7천억 정도. 그다음에 3등이 KB 하나은행 그룹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산 규모, 그러니까 은행업이라는 건 이익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산의 사이즈도 상당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이 KB 하나금융그룹이고요. 여기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한 29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등이 이제 국민 쪽, 여기가 282조. 그다음에 3등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우리은행이 279조 정도. 그다음에 4등이 이제 신한이 이제 260조 정도.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큰 은행들을 알아볼 예정인데 특히 또 기업은행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민간기업에서 또 우리나라 국책은행 사이즈에서 구직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금융업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정수 학생, 현장 취재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네. 많은 친구들이 정말 이 금융권을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앞다퉈 인터뷰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이번 주에도 돌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인데요. 아이고, 입장. 이번 주 주제는 바로 IBK 기업은행 대 우리은행입니다. 왜요? 많은 예쁜데요.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저희 텐데요. 예쁩니다, 과연 진짜. 친구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우리은행이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은행이 그 금융 파업했을 때 직원들 퇴근 못하게 막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고, 우리은행이 얼마 전에 민영화를 했다 그래서 뭐 낙하산 같은 것도 없어질 것 같고, 아니면 뭐 상황에 대해 빠른 대처가 잘 될 것 같고, 기업의 비효율성도 좀 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IBK 기업은행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죠? IBK 기업은행은 주식의 60% 정도가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느낌이 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IBK 기업은행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IBK 기업은행 광고가 송혜 아저씨랑 딘딘이 이번에 랩을 하면서 친숙한 이미지를 해줬기 때문에 IBK 네, 기업은행에 맞아요. 취업하고 싶습니다. 저는 IBK 기업은행에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IBK 기업은행에서는 나라사랑 카드라고 군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좀 더 그쪽으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은행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은행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첫 번째로 생긴 만큼 그 역사가 깊어서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조사 역시 은행권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결과는 짜잔. 짜잔. 네. 보시면 IBK 기업은행이 18표로 이겼습니다. 네. 아, 이게 근소한 거긴 한데요. 그래도 IBK 기업은행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취향 차이인 네. 것 같은데 아까 홍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IBK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 느낌이 나서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우리은행은 대기업이랑 주로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표를 좀 투자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소기영. 예, 또 취향 저격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오늘은 또 해시태그를 하기 전에 네. 오늘도 보미 씨의 간단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네, IBK 기업은행부터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961년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인더스트리얼 뱅크 오브 코리아, 즉 영어 연구가 예. IBK 기업은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IBK군요. 네. 네네. 네, 1960년대 외자 취급 업무, 중소기업 신용 보증 업무, 외국 환 업무를 개시하였고요. 네, 그리고 1980년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 597개의 지점이 있고요. 해외에도 17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원수는 12,000여 명이라고 하고요. 매출액은 2015년 기준 13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야, 일단은 어마어마한 사원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IBK 기업은행 한번 저격해 보겠습니다. 상국영. 예, 본격적으로 한번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IBK 기업은행의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예. 상권 정보 서비스입니다. 상권 정보 서비스요. 이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좋은 정보가 있어서 소개를 우리 IBK 기업은행이 사업자들을 위해서 상권 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한 전국에 11만 개 지역 상권과 23개 세부 업종에 대한 사업성의 빅데이터를 사실 구하기 힘든 데이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그럼요. 이제 정보를 이제 우리 직접 이제 출시를 해서 이제 선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은행을 특수은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특별법 법령에 속하는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그래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선호도가 높죠.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들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적인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기업은행의 설립 취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세탁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또 자금을 내가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좋은 사업 환경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국에 한 11만 개 지역 상권, 그다음에 28개 세부 업종별로 이제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빅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미용 서비스다, 식음료 도소매 서비스다, 커피 음료라고 하면 각 업종 관련돼서 유망한 업종이 무엇이고 그 지역의 유동 인구는 또 어떻게 되고 또 이런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정리해 주는 거죠. 요즘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런 창업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마케팅 통찰력, 우리가 흔히 뭐 인사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앞으로의 유행이라든가 유동 인구를 활용해 가지고 경영 전략을 짜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감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소규모 창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또 무료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업은행의 설립 취지하고도 좀 맞는 좋은 좀 공적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네. 챗봇입니다. 진짜 로봇 느낌 나는데 뭐예요, 이게? 이게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네. 요즘에 사실 은행 가서 사실 상담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AI 기술인 우리 챗봇 그 시험 사업 그 시스템인데 네. 이제 직접 채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면서 서로 이제 물어보고 나 대출 되냐 이러면 넌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채팅으로서 서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좀 입각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피자 편을 할 때도 네.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챗봇도 역시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채팅 로봇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카카오톡에 있는 NH 네. 농협은행 채팅창에다가 우리가 금리라고 입력을 하면 네. 순간적으로 한 16줄 정도의 답안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금리 관련돼서 최근 나오고 있는 좋은 금융 상품을 제안하거나 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지식을 묻는다기보다 고객들의 특징을 고려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핀테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된다.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융 지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많이 찾아가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고객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현재 자산 규모라든가 투자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과 함께 그 고객에게만 최적화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출이라든가 또는 적금 상품에 대한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금융 서비스를 직접 매장에 방문하기보다 지점을 방문하기보다 간단하게 이제 SNS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나한테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 그럼 계속 발달하면 구인 구직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권에서도 앞으로 이제 텔러라는 직군이 많이 점점점 없어질 거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면 창구 업무를 통해서 내가 금융 서비스를 받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채널을 활용해서 모바일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쉽게 받아낼 수 있게 되겠죠.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죠.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더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형 거죠. 좀 쉽게 내가 물어보면 쉽게 대답해주면 안 돼. 너무 이렇게 선생님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니 설명해야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얘기를 해? 아니 그냥 주로 들어요 하면 주로 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들어요. 이거 어떻게 더 쉽게 하니? 이걸 못 알아듣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정수 학생이 뽑은 해시태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뽑은 해시태그는 청년 희망 멘토링인데요. 청년 희망 멘토링. 네, 이 IBK 기업은행이 그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진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그 중소기업 위주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IBK 행복 나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는 그 대기업보다 낮은 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또 최근에는 멘토링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청년 희망 멘토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그 신입 행원들이 그 금융권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멘토가 돼주고 또 그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또 소외된 아동 계층들에게 네네. 교육을 해주는 학습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되게 챗봇 같은. 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정말로 IBK 기업은행이 참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야. 이런 마음이 드네요. 느낌이 드네요. 습관이 되는 효과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잘 배웠다. 열심히 그쵸? 하면 잘 진짜 배웠어. 잘 말했네요, 진짜. 배운다고 예. 고생했다 진짜. 자, 이번엔 이제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포미 씨. 네, 우리은행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사가 좀 깊어요. 오. 1899년 네. 대한제국의 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네. 역사네요. 모종훈제의 지원으로 인천에 첫 지점을 열기도 했고요. 국권을 빼앗긴 후에는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하였고 네. 1950년 한국상업은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IMF 시기에는 또 하늘은행과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네.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우리금융 지주에 편입되어서 지금의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에는 854개의 지점이 있고요. 113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원수는 15,000명이고요.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0조라고 합니다. 역시 이 금융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은행도 한번 저격해 보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은행을 또 한번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시태그 민영화 성공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정부의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고 그리고 정부 보유 지분을 대거 민간에 매각해가지고 16년 만에 이제 민영화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그 본격적인 민간은행이 된다라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무엇이 좀 달라지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산업들 대비 이상하게도 이제 제1금융권, 특히 은행이라고 하면 뭔가 좀 공익적인 목적을 많이 갖고 있고 국가에서 많이 통제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관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한 경쟁 사회에서 민영화된 이런 큰 은행이 나오게 되면 자율성을 갖고 정부와는 무관하게 금융이라는 것을 진정한 산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경제 관념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은행이 비은행의 이제 계열사가 우리카드 그리고 우리종합금융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합금융기업들이 사업의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보험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를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향후 우리도 이런 민영화 이후에 금융지주사로서의 그 입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은행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꾸기의 해시태그 다음 장 볼까요?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비톡입니다. 이거는 예. 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재석 선배님께서 하신 그거. 예, 올 한해 우리은행의 우리 사업 키워드는 바로 위비입니다. 네. 위비는 뭐 많이 보셔서 아실 건데 네네. 위비가 바로 그 꿀벌. 네. 예, 우리 광고할 때 그 꿀벌인데 이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위비톡을 우리 이번에 선보여서 네. 우리 유재석 선배님 또 광고를 해가지고 위비톡과 위비 이렇게 다 합쳐져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낸 거죠. 아, 그렇군요. 과거처럼 이제 단순히 은행을 좀 상징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이 사업 영역을 굉장히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좀 확장된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핀테크의 어떤 큰 변화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생기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 지나서 우리가 이제 SNS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화로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야 상구가 너 이번에 뭐 누구 결혼하는데 너 저기 부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럼 계좌번호 불러줘. 그 계좌에 맞춰서 입금을 했는데 메신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바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은행이 이런 SNS라든가 모바일 메신저를 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채널을 쥐고 있어야 결국에는 송금과 관련된 계약을 내가 따낼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은행 업무 또 신용카드 자산관리 커뮤니티 점점점 범주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항상 뭐 다른 업을 얘기할 때도 제가 첨언했지만 플랫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플랫폼 그 플랫폼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가장
좀 탑스타 광고 모델도 써가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이쯤에서 이제 정수 학생이 뽑은 해시태그 또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뽑은 해시태그는 네. 개성지점입니다. 개성지점. 네. 오, 설마 그 생각하는 북한의 네, 그 북한 개성 맞아요. 네, 네, 이 신기하네요. 우리은행이 북한 개성에 네, 그렇대요. 네, 지점을 낸 최초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우와, 어떻게 네. 가능했죠, 그게? 남북 분단 이후에 2004년에 그 북한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이 남북 금융 협력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직도 있나요? 아,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네. 뛰어들지 말래. 내가 외운 거에서 뛰어들지 말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 외운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계속해주세요. 네, 이 남한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 경제 통합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개성공단의 폐쇄로 지금은 중구 본점에 임시 영업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거. 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합의 들어보시죠.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지금 그 은행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재 만족도를 알고 싶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은 4시지만 실제로 9시까지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일주일에 총 몇 회 정도 야근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융권 취업은 모두의 로망인데 문과계열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금융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게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BK 기업은행이 직원 우대가 좋다고 하는데 무슨 직원 우대를 정확히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봤는데 이제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나. 네. 네, 이런 CFP나 아니면 네. AFPK 같이 금융권 자격증은 좀 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따면은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뭐 3대, 4대 자격증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금융권 입사를 위해서는, 입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통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자격증 쓰는 난도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의 개수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보다 본인의 실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금융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 중에 비상경계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금융권에서 업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한 투자 시간으로 자격증이 일부 활용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증의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 시장과 상품과 금융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한 소재거리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좀 전공에 대한 어떤 이질적인 부분들이 거리감이 좀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그 자격증에 무턱대고 몰입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사라져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은행은 4시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직원분들은 9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은행의 근로 환경은 어떤지 또 입사 후에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뭐 은행을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대에 내부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내부적인 업무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근이 좀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근 시간 쳐주는 거야? 야근 수당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업에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은행별로 상세한 근무 조건까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그다지 높지는 않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건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은행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근무 강도가 좀 타이트한 편이다. 그건 이제 업의 특징이 그러하니 좀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국이 형도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또 여기 또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 또 이 연봉이 또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은행권이 연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상원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930 정도. 그다음에 우리 은행이 한 3,750 정도니까. 초봉이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수준은 좀 높은 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웬만한데 따블이네요. 따블이요. 아니 좀 약한데 그건 비하면 그렇네요. 따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권이 그래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그 여성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중에 좀 우리 흔히 말해서 좀 스펙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들 좀 도전하고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주변에 은행 다니는 여자 없습니까? 아, 많죠.
소개팅이라도. 괜찮습니까? 아 물론이죠. 예, 나중에 좀, 지금 예. 굉장히 영혼을 쓰셨던 거 같습니다. 한 일주일 텀이 있었어요. 네. 물론이죠 뭐. 너가. 일단 뭐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드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상국이 형. 예. 예, 일단 두 기업에 대한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행 면접에서는 추상적인 질문이 많다고 카드라. 예, 이를테면 뭐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그 이유가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영업적인 직군을 우리가 행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입행 가게 돼서 처음서부터 기업 영업을 맡기는 그런 행원들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객장에 배치를 받게 되고 객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객들은 정말 최종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이 B2C적인, 다시 말해 말단에서 최종 소비자를 응대하는 영업이 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네. 영업적인 능력들을 많이 보려고 하죠. 결국 소통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봐라.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사막에 가가지고 에어컨 팔아봐라. 아니면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줘요. 그러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세일즈 면접이라든가 스토리텔링 실력을 보기 위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접력이 입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를 네.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이거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 저요? 예. 좀 어렵네요. 저는 이게 지금 순발력이 좀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형님이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벌입니다. 일벌이요. 예. 왜죠? 연합뉴스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 일만 하다 죽는 일벌입니다. 그냥 굶기밖에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PD님이 여왕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도 한번 해봐. 이런 거 연습해야 된다니까. 정수 연습해봐야 되니까. 정수 너희 진짜 연습해야 된다니까. 저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본인을 네.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저는 이 연합뉴스 TV의 미래라고 하겠습니다. 미래. 미래죠? 근데 이름도 들어봐야겠죠. 예. 이유요? 너무 식상한가요? 제가 미래가 되려고. 아니,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떨어진단 말이야. 획기적인 단어. 뭐, 진짜 있다. 일단 일벌도 제가 딱히 생각할 때 획기적인 이제 건 아닌데. 개그맨 입장에서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왜 저런 걸 말했지 이런 걸 얘기할 때 새로운 거. 네. 저는 구정물입니다. 구정물. 뭐 이런 거. 일단 예. 생걸 뱉고 그다음부터 뒤에 거를 해석을 풀어야 돼. 풀어서. 왜냐면 그래야지 좀 네. 와닿잖아. 구정물인데 이거. 제가 구정물이구나 이렇게 와닿잖아. 어. 그 뒤에 거는 좀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미래인마다는 너무한 것 아니, 같아요. 일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실제로 많이 면접장에서 나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구정물이고 일벌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할 얘기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키워드 일따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국 씨가 구정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구정물이라고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시골 출신인데 뭐 그때 제가 뭐 어떤 환경에서 날았던 그런 요건들을 보면 구정물이라는 키워드가 저에게 떠오르고 또 두 번째는 뭐 지금은 뭐 그 뭐 정수기가 아이템이 됐든 뭔가 또 저를 개선하고 팔바꿈하기 위한 무슨 노력의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에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력에 대한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순발력을 높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이력을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그런 면접에 좀 부드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일벌이랑 미래 중에 두 개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벌이나 미래나라고 하시는데. 미래는 좀 식상하죠. 자,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기업의 취향에 맞는지 알아볼게요. 네, 저는 IBK 기업은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좀 챗봇같이 말하긴 했는데 네, 이런 챗봇 같은 AI 시스템이 이런 기술이 진짜 요즘에 발전하고 있는 요즘 사회와 맞는 것 같아서 IBK에 한 표 투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환 국장님은요? 그것도 외웠냐? 이거 지금 생각한 거예요. 네. 진심이 안 느껴졌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송혜 선생님이 되냐 유재석 선배가 되냐 이게 약간 싸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어렵네요. 이 둘 밖으로 중에 뭐 하나 안 좋은 게 꺼내주셨기 없어서 때문에 일단 저는
송혜 선생님 선택가 아, 되겠습니다. IBK. 네네. 예. 올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송혜 선생님 선택가 대단하시죠. 예. 단지 그 이유인가요? 그냥 올해 먹고 싶어가지고. 자, 일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하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상국 씨가 얘기한 송혜, 그다음 네. 유재석. 네. 그 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 적을 때 유재석을 굉장히 많이 적어요. 맞아요. 되게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송혜를 적으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성 어떻습니까? 임원들 입장에서는 그 송혜 선생에 대해서 존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행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쓸 때 직접 객장을 방문하고 뭐 그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개진해봐라 뭐 이런 식의 자소서 항목이라든가 면접장에서의 질문들을 받게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딜 가냐면 집 앞에 있는 지점을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못 될 것 같아요. 저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어떤 은행에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네가 어떤 지점을 방문하고 그런 이야기를 뭐 녹여내야 된다 하면 저는 특수 상권을 찾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종에 갈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있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고객들은 어떤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의 어떤 기법들이나 마인드나 소득 수준, 그 다음에 투자의 어떤 전략들이 상당히 비슷해질 거예요. 하지만 또 반면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 뭐 의정부라든가 남양주 쪽에 평형이 좀 큰 아파트 세대 단지 내에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 거기는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단지이니까 또 그 고객들의 특징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금융권이야말로 영업적인 자질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 학생들 보면 끝까지 입행하는 친구들은 그런 세일즈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라는 뭔가 좀 화려한 이미지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이런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상황들 속에서 각기 은행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업 전략의 차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은행권에 조금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